일반각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각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많이 봤던 표현이죠. 하지만 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너무 당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각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느냐면 시작점이 일치하는 겹치는 반직선 두 개,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지는 도형을 각이라고 불러요. 각. 우리가 보통 아는 60도 이런 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각은 아니고 이거는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거야. 요 크기, 각도기 같은 걸로 재을 수가 있겠죠. 요 크기를 보통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직선이 이루어지는 이 그림 자체는 각이라고 하는 도형이고 각을 도형이라고 해요. 요 각을 각도기로 쟀을 때 나오는 이 수치 60, 이거는 보통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각의 크기가 60도다가 정확한 표현인데 이 각은 60도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해. 요 반대쪽 방향도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는 300도가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다르냐? 약간 확장을 했달까? 약간 다르게 배워요.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시초선.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거야. 또 다른 하나의 반직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경이라고 보통 불러요. 어려운 표현이죠. 동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경. 그러니까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 각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반직선 중에서 하나는 보통 시초선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동경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크기, 요거를 각의 크기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동경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요게 중요한 표현이야. 회전을 하는 거야. 회전할 때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 그러니까 요렇게 요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이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각의 크기라고 하는 게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전했을 때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 이때 각의 크기는 회전하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면 양의 부호 플러스를, 물론 플러스를 생략합니다. 음의 방향이면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걸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요런 겁니다. 하나의 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시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초선. 기준이 된다라고 했었죠. 보통은 좌표 평면에다가 각을 많이 나타내는 편인데 앞으로는 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X축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보통 시초선으로 많이 정해줘요. 얘가 기준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시초선이 있고 이제 동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동경. 요거를 또 하나의 반직선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거를 또 하나의 반직선이다. 그러면 시점이 이렇게 일치할 거고 요렇게 시초선하고 겹쳐져 있다가 이게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야. 회전. 이쪽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방향이죠.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회전해서 어딘가에 왔어. 그럼 얼마간 회전을 했잖아. 이 회전한 양을 뭐라고 하느냐면 각의 크기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회전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경이 예를 들어서 회전을 해서 요쯤에 왔어. 이게 동경이란 말이야. 요쯤에 왔어. 그러면 요렇게가 각의 크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각의 크기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회전한 양이라고 정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어.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해서 60도만큼 왔어. 그럼 이제 플러스 60도라는 각이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지나쳤어. 한 바퀴를 돌았어. 이렇게. 잘 안 보이죠?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가다가 여기에 멈췄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 그냥 이렇게 왔으면 60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60도가. 근데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왔으면 한 바퀴는 360도니까 420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 두 바퀴를 돌면 720도니까 780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하나의 동경에 대해서 각의 크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또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을 수도 있다 그랬었지. 그럼 마이너스 300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요 하나의 동경에 대해서 60도가 될 수도 있고 420도나 780도 또는 마이너스 300도 또는 음수로 두 방향. 요렇게 하나의 동경에 대해서 각의 크기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뭔 알 수 없는 얘기지?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서 그래요. 자, 관계인데 동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요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 도형을 얘기하는 거고, 각의 크기라고 하는 게 있어. 각의 크기. 예전처럼 요만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각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뭐 여러 바퀴를 회전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동경이 하나가 정해지면 각의 크기는 하나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각의 크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 이 얼마큼 회전했느냐 또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각의 크기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야. 반대로 각의 크기가 정해지면 사실은 동경은 하나로 고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30도라고 하는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 요거를 도형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하면 30도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시초선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0도라고 했으니까 양의 방향이겠죠. 플러스 30도. 그래서 30도만큼을 이렇게 회전시켜 주면 되는 거니까 딱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가 30도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겁니다. 동경이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는 실제로는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동경은 한 개 정도를 그려줄 수 있다. 동경, 그러니까 각의 크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실제로는 동경이야. 앞으로 동경이라는 표현을 문제를 풀 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동경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림이라고 생각해야 돼. 정확하게는 반직선이라고 생각해야 돼. 뭐랑 관련되어 있는, 각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는 반직선이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동경, 이 반직선을 한 개를 딱 그릴 수가 있는데, 반대로 동경이 주어져 있을 때, 동경이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도형이니까 그림으로 나타났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각의 크기는 한 가지가 아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가 아니고 끝없이 많죠. 무수히 많아지는 거죠. 무수히까지는 아니고 무한히 많아지는 거죠. 각의 크기를. 그 각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의 크기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나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마치 뭐처럼? 식처럼 나타내 준다고요. 그게 2번에 있는 일반각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원래는 동경 자체가 나타낼 수 있는 각의 크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거 한 개 정도를 골랐다 봤더니 30도야.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와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다고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아예 식처럼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고. 여기서 n은 정수죠. n 대신에 만약에 0을 대입해주면 30도가 그대로 만들어질 것이고, n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360 플러스 30이니까 390도가 되는 거죠. 뜻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n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 두 바퀴 돌아서 다시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n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여기에 왔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하나 안에 여러 가지 각의 크기들이 다 들어있는 식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공식 같은 겁니다. 이것을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한다. 일반각. 왜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동경 하나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여러 가지를 식으로 나타내 준 거야. n 대신에 뭔가 정수들을 대입할 때마다, 그때마다 각의 크기가 하나씩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었으면 읽어볼게요.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동경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진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걸 보고 30도를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 동경 한 개를 띡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동경의 위치가 정해져도
동경이 회전하는 횟수나 방향에 따라서 각의 크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내질 수 있다. 지금 내가 강조해서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동경이 하나가 주어지면 각의 크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고 그 각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식처럼 표시를 한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각의 크기가 하나 주어져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동경을 한 개를 딱 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사분면의 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끝.